반갑습니다. 3월달 영업 어떠셨어요? 잘 하셨어요? 이슈가 많이 있어서 여러 매체들을 활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3월 한 달 우리가 지금 방금 자축에 박수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달 먹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4월달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올 세 차례 금리 인하가 된다고 4월 2일 날 4시에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짤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올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가 났었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정점론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럼 금리 정점론이 뭐예요? 지금이 최고의 금리다. 앞으로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라서 지금이 최고의 금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뉴스 기사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예적금 만기는 최대한 길게.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에서 4%, 5% 금리 주는 게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4% 이렇게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는 거를 만약에 준비를 했다 그러면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거를 뉴스 기사에서도, 그러니까 매체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4% 지금 우대 금리는 예금은 어디죠? 수협은행. 여기 4.5% 한 개뿐이다. 그리고 계속 계좌도 한도가 낮고 이러고 있어서 지금 현재 기본금리가 2.5%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5.5%, 지금 우리 한국이 3.5%,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쳐보면은 3.5%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의 날짜를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현재 24년도니까 지금 3.5%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보시면 22년도, 21년도 금리가 매우 낮죠. 0.75%. 그렇게 되면은 이때 준비하신 보장성 보험의 고객님들은 보험료가 지금보다 어떨까요? 네, 높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지금 똑같은 담보를 준비를 하시더라도 이때 준비하신 고객님들은 우리가 더 가성비 있게, 더 저렴하게 똑같은 담보를 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만나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 보장성 보험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가 가장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납종신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계속 이슈가 있어서 우리가 거짓말쟁이 피노키오가 됐긴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매체를 활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다행히도 지금 125% 미만에서 단기납종신 환급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DB생명, 푸본, KDB 이렇게 해가지고 125% 미만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서 5년 납으로 해서 일반 심사형, 간편 심사형 환급률 비교해 드렸고, 이거는 7년 납인데 5년 납을 또 넣었네요. 그래서 7년 납도 해가지고 지금 위에 있는 3, 4가지 정도의 환급률을 비교를 해보셔서 계속적으로 단기납 종신은 판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정점론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도 96년도에 IMF를 겪어봤고 그때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있겠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이렇게들 다들 알고 있고, 이 코로나 시점이라든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높은 거고, 언젠가 우리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금리로 해가지고 장기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단기납 종신 같은 경우는 판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끝없이 판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DB의 무심사
나왔죠? 아무것도 안 본대요. 경력이 있으셔도 나는 가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5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아무것도 건강고지사항이 없어도 지금 현재 암이라도 고지 없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KDB에서 이게 나왔다가 반짝 해가지고 없어졌잖아요. 너무 아쉬웠는데 뭐 니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경력 제한 없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여자 5년 납 기준으로 환급률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단기납종신 같은 경우도 환급률이 저조하게 될 거고 보험료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보험료가 더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가성비가 있는 때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부분을 아까 그 기준금리 보여드린 것처럼 21년, 22년도 준비하신 분들 보험료 비교해서 총 납입하시는 여태까지 납입하셨던 거랑 앞으로 내실 거랑 동일한 보장으로 해서 보험료를 비교를 해드리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겠다. 갈아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환급률 너무 강조하지 마라. 그리고 시상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내세우지 마라 했는데 아직 크게 조정은 없습니다. 잘 된 거죠? 그리고 사적연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의 자발적 가입자가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 국민연금 나는 받을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40대 이후 분들은 상관은 없는데 젊은 친구분들은 이미 내가 국민연금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데 나라에서도 이렇게 뉴스기사 하면서 사적연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연금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거고요. 일본의 70대는요, 평균적으로 128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대요.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70대, 한국의 70대인 어르신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받을까요? 그러니까 통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통계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70대에 4명 중에 1명은 취업자예요.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된다.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국의 40대는 70대는 평균 40만 원 정도로 받는데요. 연금으로. 그러면 생활이 매우 어렵겠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128만 원 정도 해가지고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희가 공적연금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세액공제, 과거에는 소득공제가 됐었고 지금은 세액공제잖아요. 세액공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해주는 거예요? 왜 세액공제까지 해주면서 연금 준비를 하라고 하는지? 예, 그만큼 안 하니까 이거라도 너한테 도움 줄 테니까 해. 나라에서 책임을 못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70대 때 내가 4명 중에 1명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분이랑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IBK에 평생 보증받는 변액연금 출시가 됐어요. 4월 5일 오늘부터 출시가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펀드 운용 성과에 상관없이 최대 20년간 연달리 8%를 최저 보증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면 나는 만큼 주는 거고 수익이 혹시라도 안 나더라도 마이너스 생각하지 말고 8%는 무조건 보증해준다. 그래서 0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고 연금 개시는 30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거 팔려면 변액 자격증 있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변액 자격증 이거 판매하실 수 있는 분. 자격이 되시는 분. 다 전멸이에요? 우리 영혼 FA 나머지 분들도 준비하셔야 돼요. 꼭 공부하셔가지고 자격 취득하시고 그리고 등록 안 되신 분은 IBK에 변액 등록하는 거 아시죠? 영혼 FA님?
IBK에 이거 판매하려면 변액 등록해야 되는 거 아시죠? 변액 자격.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또 좋은 건 뭐냐면 우리 IMS, 인카 IMS에 보시면은 이렇게 평생 보증받는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한 장짜리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단톡에 공지를 해드릴 건데 여기 가입 나이, 성별, 월 보험료, 가입 기간만 내가 수정을 하고 개시 나이로 수정을 하면 여기서 네가 50만 원씩 내서 총 10년 동안 내는 금액이 6천만 원인데 70세 이후에 연금 개시를 했을 때 매월 96만 5,444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너가 100세까지 연금을 수령을 하면은 이만큼 3억 5,400만 원을 받는 거고 네가 낸 돈 대비해서 이만큼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한 장짜리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가입 설계서를 보내도 되겠, 가입 설계서를 보여주면서도 이게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겠죠. 그래서 연금은 수명 관리예요. 연금은 내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내가 낸 금액보다 많다. 해가지고 뭐 30세, 40세, 10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장짜리 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액 자격 먼저 갖추시고요. 그리고 4월 달에 보장성 보험의 이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할인, 무사고 할인 많이 있죠? 그리고 무사고 할인, 간편이라든가 해가지고 무사고 할인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KB손보, 하나손보, 롯데손보, MG손보까지 해가지고 사고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무사고 할인을 해준다. 가입 후 5년까지. 단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가입 전에 고지로 해서 건강고지 6년에서 10년까지는 있지만 가입 후에는 없다. 그렇지만 다른 보험사는 있다. 그런데 요거는 MG 같은 경우는 거의 손 안 대시잖아요. 패스하고 그래서 상위 브랜드로 삼성, KB, 하나 이 정도로 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간편보험. 간편이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보험료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표를 보시면은 삼성화재 쪽으로 남자 72,000원이 69,000원 해가지고 10년째에는 56,000원으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15년을 20년 가정했을 때 15년은 이 금액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보장을 했을 때 그리고 오텐텍, KB, 하나손보 이 정도까지 했을 때 보험료가 77,000원에서 57,000원, 여자는 54,000원에서 34,000원, 무사고, 수술, 입원 등이 없을 때 그리고 인수 기준에 영향이 없는 질병이 있을 때는 이렇게 추가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혹시 무사고 할인 신청해 보신 분 있으세요? 아직 없으시구나. 제가 DB손보에 무사고 할인이 팝업이 와요. 팝업이 와서 고객한테 동의해주고 해가지고 할인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 강조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력자분들 만나시면은 굉장히 이거 인수가 될까요? 가입이 될까요?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근데 고지를 알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쉬워요. 그런데 가장 내 몸도 힘들고 그래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거는 전 보험사 다 심사를 넣는 것밖에 없어요. 심사를 넣는 것밖에 없는데 그냥 이 정도는 알고 가자고요. 그래서 이 표를 고객들한테 들고 다니면서 보여드리면서 나는 다른 설계사랑은 다르다. 이렇게 하시게 되시면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8대 질병을 물어보죠. 5년 내에 8대 질병 물어보고 하나생명은 5대 물어보고 동양은 7대, 6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화재 쪽. 삼성화재는 4대 질병, 그리고 하나손보는 6대 질병 이런 식으로 4대 질병을 물어보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5년 이내에 305, 315 이렇게 다 다르죠.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KB손보랑 메리츠는 암만 물어보죠. 흥국화재랑. 그런데 딴 데는 DB손보 같은 경우는 6대 질병을 물어봐요. 그러면 가입할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 더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암만 물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표로 갖고 다니면서 해봐도 되고 보험료랑 가입할 수 있는 한도랑 이런 거를 물어보시고 내비게이션처럼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장씩 제공해 드릴 테니까 출력해서 다니시면서 어느 정도 고객들한테 어필도 하시고 나는 다른 설계사랑 다르다. 4월부터 유병자 보험이 까다로워졌다고 내용 다 들으셨나요? 다 들으셨죠? 그래서 예전에 간편에 대해서는 3개월 또는 25, 35 이렇게 있어가지고 간편에 대해서 입원, 수술,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이었는데 요번부터 4월부터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질병 의심 소견 같은 경우는 추가검사, 재검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꼴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질병 의심 소견이면은 병원에서 뭐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다시 뭐 재검사를 받으세요 하고 권고를 하기 때문에 이꼴 또이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질병 확정 진단이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 그러면 내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을 드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3, 5로 들어가실 고객님인데 내가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석회염 진단을 받았어. 석회가 꼈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뭐 50견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질병 확정 진단이죠. 감기로 병원 갔어도 질병 확정 진단.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그럼 보험가입 못해? 그러면은 까다로워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리고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게 추가검사, 재검사잖아요. 추가검사, 재검사. 이번 수술은 당연히 알 거고 추가검사, 재검사에서 내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어서 병원 가서 뭐 기본적으로 하는 피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검사, 혈압검사 하는 거는 상관은 없어요. 그럼 고지가 아니에요. 고지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계속적으로 가가지고 뭐 하시는 게 있는데 그보다 상위 버전의 검사를 했을 때는 추가 검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 말고 뭐 홀터넷 검사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무릎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어. 근데 이게 안 나와서 엑스레이를 매번 가실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질병이 있어서 엑스레이를 매번 가실 때마다 찍어. 이거는 기본 검사예요. 근데 요번에는 이상해서 MRI 뭐 CT를 찍어보자 했을 때는 상위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고지를 하는 거고 기존에 계속 하던 엑스레이 검사를 했다고 하면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임철호 PD님 이해되세요? 네. 잘 듣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시고 그런데 여기 질병 확정 진단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 검사 및 추적 관찰은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출력을 해보고 다니면서 고객들한테 제대로 된 눈으로 확인되는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3호, 3, 4호 했을 때 유병자 보험 뭐 백내장 수술, 대장 용종 제거 하신 분들 예외 질환이라고 있잖아요. 다행히도 일부 경증 질환은 통원력 고지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보험사에서 나온 솔트 내용은 없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유병자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매니저님과 소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추가적으로 피드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사항을 왜 알아야 되냐면 내가 고지사항을 다 알고 있으면 매니저님들이 어느 정도 설계를 하면서 그동안에 인수심사를 바탕으로 자기의 기억력으로 얘기를 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매니저들도 각 사람인지라 가끔 놓치고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고지사항을 모르면 매니저님들이 말한 게 다야. 다 정답이야. 근데 내가 아니고 매니저님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고지사항을 내가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실손보험이 지금 1세대가 23.1%, 2세대가 46%, 3세대가 2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약 3,500만 명 중에서
1세대는 보험료가 이따만큼 올라가지고 3세대로 갈아타셨어요. 또는 4세대로 갈아타셨는데 이제 2세대 고객님들, 자기 부담금 10%인 고객님들이 보험료가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아직 전환을 못 하셨어요. 못 하셨기 때문에 이제 4세대로 계속적으로 46% 또는 1,500만 명이 1,600만 명이 이제 4세대로 전환하고 보험료의 부담을 호소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손보험이 1세대, 2세대가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이유가 뭐예요? 아시는 분? 저기 병선. 실손보험에서 1세대, 2세대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오르는 주범이 뭐예요? 왜 그렇게 올라요? 자주 청구해서? 현성 부팀장님은요? 굳이 내가 병원을 안 가고 응. 병원을 많이 가고 청구율이 많아지면 네. 보험사의 손해율이 많아지는데 응. 보험사 손해율 감수를 가입돼 있는 병원에 가지 않는 고객님들까지 같이 올라버려요. 그게 공통으로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서 주법.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가 있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가 있죠. 비급여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를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비급여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백내장 수술해 줄게요. 수술하면 실손보험 청구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브로커들 많았잖아요. 그리고 도수 치료. 내가 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어쨌든 간에 병원이기 때문에 아파서 가야 되는데 이 도수 치료를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는 도수 치료비가 20만 원이 나왔어. 나 어깨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도수 치료 병원을 갔는데 20만 원이 나왔는데 1세대는 5천 원만 공제를 하고 다 돌려줘. 19만 5천 원을. 그쵸? 그리고 2세대는 보통 의원은 만 원, 병원은 15,000원, 대학병원은 2만 원을 공제하고 2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주기 때문에 보통은 의원이나 병원에서 하겠죠. 그러면 20만 원에서 19만 원 또는 18만 5천 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내가 만 원, 15,000원만 내면 원래의 목적은 치료지만 가끔씩은 마사지를 받으려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시는 분들은 계속 가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해가지고 비급여 치료비가 너무 과잉하게 진료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험료가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것도 팁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지금 4세대 같은 경우는 3세대, 4세대 같은 경우는 급여랑 비급여가 있는데 비급여를 많이 쓰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잖아요. 할증이 되는 게 올해 이제 7월부터 할증이 대대적으로 될 거예요. 될 거고 그래서 비급여를 많이 쓰신 분들은 또 헉하고 놀라실 거예요. 그렇게 되고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4세대로 오르고 그래서 비급여 같은 경우는 팁을 드리자면 고객님 4세대에서 비급여를 너가 쓴 비급여를 많이 쓰면 많이 올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객님들이 비급여도 가격을 따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쿠팡에서, 티몬에서 가격 비교하듯이 온라인에서 내가 10만 원, 20만 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 가격 비교를 하듯이 병원에 가서도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 제가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비에서 어떻게 되죠? 입원 처리 안 되죠? 내가 백내장 수술로 1,000만 원을 썼든 500만 원을 썼든 내가 가입할 수 있는 통원 한도 내에서 1, 2세대 마찬가지로 자기보다 25만 원 한도, 30만 원 한도 내에서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가격 비교를 하고 다녀요. A 병원을 갔는데 백내장 수술하는데 1,000만 원이야. 근데 B 병원은 500이야. C 병원은 300이야. 그러면 300으로 가시겠죠. 내 자기 부담금이 적은 대로 최소한 내가 지출하는 비용이 적은 대로 가실 거예요. 이해되세요, 병선 대표님?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고 또 하나는 병원에 가서 나 이거 500만 원이야. 500만 원 병원을 갔어. 나는 300은 저렴하긴 한데 300은 별로 믿음이 안 돼. 500인 중간인 500을 부른 병원을 갔어요. 그럼 그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 실비 없는데 이거 조금만 싸게 해줘? 돼요. 디스카운트가 돼요. 비급여는 자기 맘이거든. 내 맘대로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거를 디스카운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비급여의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고객들한테 팁으로 알려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줄기세포 주사라고 아세요? 인공관절 무릎 아파가지고 줄기세포 주사하는 거 있어요. 카티스템인가? 그 용현진 원장님 어머니께서 요번에 수술을 하셨는데 5천만 원 나오셨대요. 5천만 원 나오셨는데 이게 과잉 진료가 많아. 과잉 진료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했을 때 1에서 1, 2, 3, 4, 5등급일 때 예를 들어서 1급이 위험한 거, 2급이 중증인 건데 1, 2등급 같은 경우는 그런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는 오케이가 돼서 실비 청구가 되는데 3, 4, 5등급은 아직 이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했어? 그러면서 보험급 부지급을 또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혹시라도 연세 있으신 고객님들이 물어보시게 되시면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안 돼요.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 박경수 전문가님이나 임민교 대표님한테 여쭤보시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안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재가입이 실비가 예전에는 1년 갱신 몇 년 만겼죠? 처음에 15년 재가입, 그 다음에 5년 재가입으로 늘었죠. 그런데 또 재갱신 됐을 때, 재가입 이제 주기가 됐을 때 자기부담금도, 그러니까 재가입도 계속 3년으로 뭐 계속 축소가 될 거고 자기부담금이 지금은 30%지만 비급여가 30%지만 50%로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그래서 급여, 비급여 치료에 구분이 되는 부분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고 의료기술이 계속적으로 발달이 되고 있어요. 간암 환자도 입원 장기간 안 하고 3박 4일이면 퇴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으로 되던 수술이 통원으로 돼요. 결국 그러면 통원으로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더 많아지겠죠. 예전에는 백내장 수술도 입원 처리가 됐을 때는 500이 나오든 1000만 원이 나오든 다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다 돌려줬는데 지금은 통원 한도인 30만 원, 25만 원 요거밖에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진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수술비 컨셉으로 가셔야 돼요. 실손 컨설팅 해서 2세대를 4세대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가 10만 원인데 고객님이 입원했을 때 1000만 원을 썼을 때 100만 원은 고객님이 내고 900만 원은 보험사에서 돌려줘요. 근데 보험료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4세대로 바꾸면 보험료가 3만 원인데 고객님이 입원했을 때 300 또는 이거는 대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부담 그냥 30%로 임의로 얘기를 비급여를 임의로 얘기를 해서 이해되세요? 그렇고 그러면 고객님이 1000만 원 썼을 때 300은 고객님이 부담해야 되고 700만 원만 보험사에서 돌려줍니다. 통원치료. 여기서는 아까 뭐랬죠? 도수치료 받을 때 20만 원 나왔어요. 만 원, 2만 원만 공제하고 18만 원을 돌려주는데 여기서는 얼마 돌려줘요? 20만 원 썼을 때 30%라고 하게 되면은 14만 원만 돌려줘요. 근데 보험료가 3만 원, 4만 원이에요. 이 부분을 해서 전환을 시키는 거죠.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부담되니까 아까 현성부 팀장님이 말한 것처럼 다 같이 동일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저만 도수치료를 받고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도 다 같이 오르죠? 억울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객님들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 저희 엄마 거 실손 자료, 계속 실손 자료는 모아 주신 다음에 그거를 1명, 2명, 3명 보여드리셔야 돼요. 젊은 친구들은 아직 피부에 안 와닿아요. 알아. 보험료 오르는 거 알아. 70세, 60세가 되면은 실비보험료가 50만 원, 60만 원 되는 거 너가 말해서 알아. 나도 뉴스 기사에서 들었어. 근데 체감이 안 돼요. 체감이 안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받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동의를 하세요. 최근에 재현 프로님이 현대해상의 55년생, 그러니까 75세 어머님이 실손 보험료만 1세대 실비였어요. 38만 원 내셨어요. 엄청나죠? 실손 보험만. 그렇기 때문에 유지 못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부담금의 갭 차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 수술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술비로 보완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다이슨하고 내가 청소기를 살 거예요. 다이슨은 성능이 좋아요. LG전자 청소기는 AS가 좋아요. 그러면 병선 FA님은 다이슨 사고 싶으세요? LG전자 사고 싶으세요? 다이슨? AS가 안 되는데? 괜찮아요? 근데 이 두 마리를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한다면 어떨까요? 좋겠죠? 수술비는 뭐 1종, 2종 같은 경우는 맹장, 용종 제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소하게, 성능으로 소소하게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담보고, AS, 그래서 3, 4, 5종은 큰 수술 해서 장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100세까지, 90세까지 해가지고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내가 평생토록 AS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능도 잡고 AS도 잡는다. 그게 수술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술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줘도 좋겠죠. 이 생보형 종수술비라고 하는데 생보형이 뭐가 좋아요? 혜지 대표님 여기 힌트 있으니까 생보형 종수술비가 왜 좋아요? 컨닝 페이퍼 있어요? 여기 컨닝 자료 선매표님 생보형 종수술비가 왜 다른 것보다 더 좋은 이유. 여기 컨닝 페이퍼 써있죠? 치액, 제왕절개, 요실금이 딴 데는 딴 데는 안 되는데 얘네들은 된대요. 왜 안 해줘요?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니까. 가장 많이 수술하는데 그거 매번 다 주면 어떡해. 근데 KB 준대요. 종수술비, 질병수술비 말고요. 질병수술비는 말고 종수술비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는 KB에서 치액, 제왕절개, 요실금을 준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DB 손해보험에서 수술비,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말고 질병수술비가 좋은 점 아시는 분? 매외지급 말고. 네, DB 손보. 1종 말고 질병수술비에서 좋은 점. 거기서도 수술비 좋다고 강조하잖아. 영혼의 편. 병민의 편님. DB 수술비도 치액, 제왕절개, 요실금이 된대요. 질병수술비에서. 질병, 종수술비 말고. 그러면 DB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합을 하면은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DB에서 질병수술비하고 KB에서 1호종 수술비 하면은 굉장히 많이 받겠죠. 뭐 요런 거를 우리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는 다른 설계사랑 달라.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다른 설계사랑 달라야. 우리가 화법을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자료를 하지만 지식이 있어야지 고객이 이 친구는 이 설계사님은 많이 아는구나. 내가 이 설계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를 느끼시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런 식으로의 말씀드린 부분을 어느 정도 캐치를 해서 만약에 뭐 가입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 한 번쯤은 다 하시잖아요. 안 하는 분도 있겠구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KB정보에서 1호종 수술비에서 매회 지급되고 치액, 제왕절개, 요실금이 되는데 문제는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약관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질병수술비 보통의 회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해가지고 요실금, 치액 및 직장 또는 항모 관련 질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KB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르죠? 달라요? 요거랑 요거랑 심플하죠? 선배장 이해되세요? 혜지 FA도 이해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KB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해 주택화재 보험, 이제 인보험으로 인정을 한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텐텐 저렴하다. 가성비 있다. 저렴하다 말고 우리 가성비 있다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만 노력을 해봅시다. 그래서 DB 손보는 1.5종에는 이렇게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심플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KB계 1호종 수술비는. 그래서 이런 부분 갖고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KB 손보에서 1호종 수술비에서 생보형은 다 되는데 아까 치액, 요실금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1호종에서 비중격 만곡증은 제외래. 1.5종에서. 어쨌든 DB 손보나 다른 보험사로 1호종을 가입을 하게 되면 얘는 1종, 2종에서 받을 수 있겠죠. 1종 또는 2종에서. 근데 KB는 안 된대. 요것만 알아두세요. 그럼 어떻게? 축농증, 비중격 만곡증 이런 수술 많이 하잖아요. 요거 콧구멍 반대로 휘어지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엔대 수술비에서 된대요. 그래서 49대 질병 수술비에서는 1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생보형 수술비를 판매하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면 아시는 분 혹시 있어요? 메리츠, KB, 삼성화재. 메리츠, KB, 삼성화재. 생보형 종수술비 사용하는 회사. 또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그럼 1호종에서 안 되겠네? 맞아요. 안 돼서 여기서 보시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여기 제외함이라고 써져 있죠. 이것도 삼성화재 약관이에요. 보시면 대신에 삼성화재는 KB는 49대에서 100만 원 나왔잖아요. 삼성화재는 62대에서 20만 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는 뇌질환, 심장질환 보장범위 넓게끔 모든 보장범위가 넓게끔 다 가입이 되시잖아요. 가입이 되는데 생보에서 최초로 나왔대요. DB생명에서 우리 이렇게 뭐 강조를 하는데 다 있었던 거잖아. 다 DB손보도 그렇고 뭐 하나손보도 그렇고 다 어쨌든 간에 각각 그룹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요거 아시죠? 예은 대표님 아시죠? 각각 나와 있는데 생보사에서 최초로 나왔대요. 그런데 그게 DB생명에서 나왔는데 보험료가 가성비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양생명, DB생명 뭐 여러 가지 보험사 있죠. 그래서 일반암이랑 여기 내심 40세, 20년 납 100세 기준이에요. 그랬을 때 내혈관이 가입금액 1,000만 원이죠. 내혈관이 11,560원. 그래서 손보사랑 비교를 해보고 가성비 있고 그리고 DB생명에서도 시책 좋잖아요. 시책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딴 사람이 제안한 거랑 내가 경쟁력은 있어야 되니까 보장이 똑같으면 가성비를 따져야 되겠죠. 그랬을 때 시책도 좋고 DB생명 보험료도 가성비가 있다면 어느 정도 내 고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비교 같은 경우는 전 보험사 한 번씩 해보시라. 그래서 메인 회사를 어쨌든 간에 한두 개는 제가 만드셔서 그쪽으로만 집중을 하시면 가장 좋고, 그리고 장기 요양 제가 이용하시는 분들은 DB생명, 라이나, 동양생명, 그리고 또 하나 어디 있죠? 또 하나 우리 제가보험, 치매보험 판매하는 회사. 네. 흥국생명, 하나생명이요? 그건 몰랐네요. 저는 하는 데만 하니까 잘 모르는데 하나생명도 있대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쪽으로 있으면은 인수가 조금 더 어려워서 인수 기준도 참고를 해주세요. 아까 ABL 같은 경우 상품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냥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ABL 같은 경우는 상품이 건강보장도 가성비가 있고 시책도 좋아요. 그런데 암보험도 타사보다 가성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기본 계약이 상해 후유장애 100,
그거랑 남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후심사잖아. 그래서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내가 마음고생하지 않으려면은 저는 그래서 ABL을 안 쳐다보거든요. 가성비가 있는. 근데 고객들이 나 한 번도 안 아파 하지만 심사에서 걸러지는 거 고객들이 5년 내에 그거를 기억을 어떻게 해요? 고지사항이 아님에도 디스크 있다고 가입거절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자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것 같은 경우도 제가 본 같은 경우도 뭐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를 조금 따라오면서 선심사가 있기는 하지만 후심사가 혹여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체크를 해보셔서 제가 보험,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보험사 한 곳으로 몰아서 소득을 창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이 2, 3월에 이어서 4월 달에도 무연계, 인카 플랜이 인기가 계속적으로 있어요. 이게 왜 좋아요? 100. 상해사만 무조건 100. 100만 넣으면 다른 담보 스코어링 맞출 필요가 없대요. 완전 좋죠. 그런데 1종도 50만 원 줘. 2종도 50만 원 줘. 그럼 맹장수술 딴 데는 20만 원, 1종이 20만 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는 50만 원까지 돼요. 그럼 질병수술비 50, 30 하면 벌써 100만 원 가까이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금액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인수플랫. 그래서 단순하게 나는 암보험만 가입을 하겠다 했을 때는 가격 비교를 해더라도 메리츠가 더 가격이 암 진단금의 메리츠가 더 가성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조금 더 비싸. 그런데 상해사만 기본 계약을 무조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가 더 가성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플랜들을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손해보험 무연계로 4월 한 달 더 연장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통합상해 진단비라고 해서 염증, 단순 염자, 타박상일 때는 7만 원을 주고 골절, 깁스하시게 되시면은 70만 원을 주고 더 큰 상해, 예를 들어서 중증 상해가 되면 700만 원을 준다. 이 상품이 모든 보험사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주는 회사가 하나손보. 그냥 요것만 아시면 돼요. 가장 많이 주는 회사가 하나손보.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회사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현대는 이 상품이 있다 그러면 5만 원 주고 어떤 보험사는 3만 원. 여기 경증이 3만 원, 5만 원인데 한화가 유일하게 최대로 많이 주는 거 7만 원이다. 7만 원, 777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고객들 만났을 때 운동을 많이 하신다거나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4월 달에 암 플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성비 플랜, 상해 고보장 플랜, 그리고 암치료비 가성비 플랜, 통합형 실버 패키지 해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감액 면책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경쟁을 하고 고객들을 끌어올려고 감액 기간, 면책 기간들을 다 없앤 보험사가 있는데 손해율로 인해서 이제 종료가 된 회사도 있고 아직은 남아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도 없고 면책도 없대요. 감액도 없고 감액이 뭐예요? 감액 며칠이에요? 예은 대표님? 안 들려요. 감액 며칠 있어요? 암보험에서 감액 며칠? 그럼 면책 기간은 90일. 그래서 감액도 없고 면책 90일 없고 감액 1년 미만에 50% 이런 것도 없다 했을 때 하나손보, 현대해상, MG손해보험 이런 회사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에서 신한생명에서 그거 감액 없는 보험 바로 보장 해가지고 원이라고 나왔어요. 신한생명에 거기서는 바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보험 가입하고도. 근데 딱 8일까지인가 7일까지만 판매가 하고 종료가 돼요. 그래서 암 니즈 있으신 분들은 신한생명 해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그분은 일반암은 5,000인데 여성 생식기암, 남성 생식기암은 3,000 이런 식으로 한도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신한생명에서 딱 2주간만 판매하는 게 고혈압, 당뇨 진단받으면 1,000만 원 준다.
그거 딱 2주간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인가 토요일까지밖에 판매가 안 돼서 가족력 있는 분들이라던가 뭐 그런 분들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푸시해도 되겠죠. 어필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흥국생명에서 예전에 있었다가 잠깐 판매하다가 손해율로 1,0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손해율로 뭐 300, 500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신한생명에서 다시 2주간만 딱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장, 하나손보, 현대해상, MG.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KB 줄기세포 주사. 신의료기술.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고객님들이 계세요. 나 병원에서 요거 줄기세포 실순된다는데 진짜 되는 거 맞아?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안 되는데요. 얘기하면 병원에서 된다는데. 그래서 고객들이 우리말보다 병원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서 뭘 알아? 책임질 거예요? 병원에서 책임 못 지잖아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말씀하시고 무릎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분쟁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KB에서 줄기세포 치료비가 1,000만 원 받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준비하시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추천을 해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최초 1회 지급 이렇게 되시고 그래서 무릎 관절 보상 이렇게 되십니다. 보험료도 가성비는 있네요. 60세 했을 때. 그래서 어르신들 무릎 아프다고 해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걸로 어필하시면 되겠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뭐 암 치료비가 조금 가성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1종하고 1호종하고 17종 동시 가입이 가능한데 경증에서는 받을 수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작은데 경증 말고 중증까지 갔을 때 많이 다치셨을 때는 엄청난 5천만 원,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있거든요. 수술비 플랜으로. 그래서 크게 다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설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김자옥 씨잖아요. 종합검진 받고 발견해서 암을 진단을 받았고 용종 그리고 방사선 치료 받았죠. 수술도 하셨고 방사선 치료도 하셨고 항암 주사도 맞으셨고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어요. 폐까지 전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 고객님들의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내 고객님의 스토리텔링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고객님한테는 어느 보험사의 상품이 좋은지를 본인들이 캐치해서 그거를 메인으로 미루셔야죠. 예를 들어서 한화에서 시그니처 제가 상품명을 잘 몰라요. 시그니처 그래서 전이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각각 또한 그런 거 그런 식으로 고객들한테 어필도 해보시고 가족력 있는 분들은 당연히 어필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시는 고객님이 소개받은 고객님이 어머님이 5년 전에 암진단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설계사가 이렇게 푸시를 해서 전이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전이암 진단을 가입을 하셨어. 가까스로 2천만 원 가입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만나봤는데 만나서 계약도 그러니까 아버님은 계약을 하신 분인데 어머님이 뇌, 폐, 림프까지 전이가 되셨어요. 그런 케이스가 저도 처음으로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하시면서 지금 비니 2건 쓰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어머님이 뭐라 그러지? 따님이 27살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가족력, 유방 같은 경우 가족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도 그 가족력 때문에 가슴을 절제를 했었고 사전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보험료를 안 보시더라고요. 암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보시는데 암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안 보시고 전이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필을 많이 해주시고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나요? 40세까지 가입 가능한 거. 그 상품 같은 경우는 뇌혈관 허혈성일 때 납입 면제가 가능하시잖아요. 맞나요? 가능한데 현대해상은 부정맥도 납입 면제 가능하대요. 우와.
가능하대요. 그래서 약관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있어요. 내가 이 설명을 듣다 보면은 아, 나는 시책이랑 급여랑 생각해서 어디만 판매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된다면 뭐 이런 전문성이라든가 내가 아는 지식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거라도 계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는 그냥 다 똑같은데 간병비, 가성비가 있대요. 가격이 진짜 가성비가 타사 대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KB 말씀드린 것처럼 한 증권의 상해주택 운전자까지 해서 인보험으로 시세 같이 맞출 수가 있다. 그리고 가격도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리츠가 그 간병인 나왔을 때 355만 됐었죠. 325, 335, 345 안 됐어요. 그런데 전상품으로 확대가 됐다. 그리고 하나손보는 시그니처 온리플랜 출시 4월까지 연장을 한다. 그리고 DB손보는 311 나왔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 DB손보 지금 표적항암 치료비 같은 경우는 그 암 관련된 치료비 비갱신으로 되는 회사가 어디 있죠? 네, 그러니까 표적항암이랑 암 관련 항암 방사선 양성자 치료 그거 있잖아요. 암 주요 치료비 각각 나는 거 비갱신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손해보험, DB손해보험 이렇게 있어요. 다른 데는 갱신. 그래서 장단점 활용해서 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삼성화재는 암 주요 치료비 감액기간 삭제됐다. 그리고 KB손보가 간편고지가 2개월 고지에서 3개월 고지로 변경이 됐네요. 원래 KB손보가 255 있었잖아요. 355로 다시 변경이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고 잘 취급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영업을 하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는 건데, 저 그냥 고객님들한테 그래요. 솔직히 뭐 병력이 있으셔서 가입할 수 없는 보험사가 있으면은 흥국이라든가 뭐 농협이라든가 하위 보험사를 조금 취급을 하는데, 그러지 않은 이상은 고객님, 그 보험은 고객님 평생까지 가시는 거잖아요. 평생 가는 건데, 그래도 대기업하고 안정적인 상위 그룹, 대기업, 그런 유명한 데를 하고 싶으세요? 하청업체랑 하고 싶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금액이 아무리 가성비가 농협이 있고 하나손보가 있더라도 뭐 메인 보험사 쪽으로 유도를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어떤 사람은 반대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자기만의 능력치이고 자기만의 생각이 또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영업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은혜 팬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생명보험사 약관 사용하는 종수술비, 생명사 종수술비가 어디 있어요? 혜지 팬님 어디 있어요? 경민 대표님 어디 있어요? 네, KB 메리츠 삼성이래요. 아시겠죠? 약관이랑 활용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자료 있잖아요.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서 뭐 이런 거 활용하셔도 되시겠죠? 이런 거 자료 갖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 이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DB생보 뇌심장 같은 경우는 가격 비교해 보셔가지고 경쟁자 다 내 고객님으로 만들면 되겠고, 요거 약관 있잖아요. 약관 같은 경우 하나 읽어보시고, 수술비는 이제 실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전환하시고 가격 부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의가 오고 제가 만나는 고객님들마다 터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수술비로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수술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을 어느 정도 내 걸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아, 얘는 나랑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를 고객님이 느끼시면 어떻게 돼요? 하세요가 아니라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답이 나오시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료 활용하시고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4월 이제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뭔가 대단한 게 뭔가 있는데?